고전소설 정비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전은요, 정비란 뜻부터 살펴볼까요? 정비란 뜻은 정시성을 가진 임금이나 황태자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정비전은요, 정비의 이야기란 뜻이 되겠고요. 주인공은 정비인 정소저가 되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이자 영웅소설입니다. 주제는 여성 영웅소설인데요. 정소저의 여성 영웅으로서의 삶에 주목을 해주세요. 표현상 특징 조금 미리 살펴볼까요? 3인칭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남장 모티프와 여장 모티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남장 모티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소저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장 모티프는요, 주소저 태자가 정소저와 혼인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정소저에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속에서도 정기성이 드러나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특성을 우리는 정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기성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재밌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물관계도는요, 정원수라는 사람이 정소저와 부녀 사이이고요. 태자 주소저는요, 정소저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정비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정소저는 양경의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를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정원수는 정소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민가를 잠행하던 태자가 우연히 정소저를 보게 되고, 고전소설은 우연성이 있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상에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한다. 그럼 태자는 반했네요. 정소저 시비를 데리고 관음사로 향하거든 공간적 배경입니다. 태자 또한 여복으로 갈아입고 태자가 지금 여장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데리고 이날 관음사로 찾아가니 모든 스님들이 합장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태자는 왜 여복을 했을까요? 여장 모티프가 드러납니다. 정소저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여자인 척을 하면서 대화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스님들이 합장을 하면서 소저는 누구 집 행차의 온지 알지 못하겠거니와 이런 누질에 왕림하셨습니까? 이 소저는 여장한 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니 시비 답하기를, 자, 시비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람들 빠진 걸 체크해 보자면 스님들 시비 이 정도 체크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비가 답하기는 주상공 댁 소저인데 부친께서 임지로 가셔서 아니를 위하여 발언커져 왔나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자, 태자는 왜 왔죠? 정소저가 좋아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장한 태자가 정소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관음사를 방문한 태자의 거짓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노승이 말하기를, 노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강로댁 소저도 부친의 안위를 위해 왔거니와 소저와 같이 딱한 사연이 있나이다. 그러면 속았네요 하니 주소저 짐짓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 소저의 정도와 나와 같도다 라고 되어 있죠. 정소저와 친해지고 싶은 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니 노승이 위로하기를, 주소저와 정소저 다 같이 발언코자 왔다 하니 함께 발언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소저를 보고 주소저의 사연을 설명하고 서로 생면함을 간차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명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죠? 부친의 안위를 걱정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죠. 임지로 간 부친의 안위를 발언하기 위해서 관음사에 왔다는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소저 듣고 말하기를, 세상에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며 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서로 보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소저와 함께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노승이 반기며 주소저의 사연도 같으니 지성으로 발언하여 소원을 이루소서 하고 즉시 불전에 나아가, 자, 불전 별표 쳐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불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불전은 이 소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바로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입니다. 정소저는요,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간이고요. 주소저는 겉으로는 아버지 안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정소저를 아내로 삼기를 소망하는 것을 계속 발언할 것입니다. 즉시 불전에 나아가 분향하고 주소저를 청하여 각각
각각 시비를 데리고 좌정하였다. 잠시 후 주소저 눈을 들어 정소조를 살펴보니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이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였다. 자, 별표입니다. 형광펜을 좀 쳐주도록 하세요. 전지적 작가가 주소저가 인식한 정소저의 느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남장이라서 늠름한 기상이 있나? 아닙니다. 지금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멋있는 모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지금 남장 상태가 아니라 여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주소저 이르기를 노승의 말씀을 들으니 낭자의 심정이 나와 같습니다. 너랑 나랑 마음이 똑같네. 동병상련, 똑같은 병을 가져서 마음이 아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부친이 전장에 가서 소식을 적조하옵기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불전에 발언하여 부친을 위로하고자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정소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발언을 할 거예요. 정소저 탄식하여 말하기를 제 팔자가 기구하여 제 운수가 순탄하지 못해서 10살 전에 모친을 이별하고 다만 부친만 바라고 지냈더니 학명이 지중하여 임금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부친은 전장에 가시고 실로 몸이 의지할 곳이 없사와 불전의 지성으로 발언하와 부친께서 입성하여 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다 필기를 해두었죠? 필요한 친구들은 스톱을 누르고 잠시 멈춤을 누르고 필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아버지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쭉 살펴보자면 A도 시험 문제를 내겠어 라는 표현이죠. 자, A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아버지와 재회를 바라는 이유가 들어간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이 또 출제가 될 겁니다. 하고 서로 슬픈 정애를 위로하였다. 주소저 같이 앉으며 소조 옥수를 잡고 예쁜 손을 옥수라고 얘기를 해요. 만난 정애를 설하는 듯하되. 자, 설하는 듯하되 무슨 뜻이 될까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해서 만난 감정을 말하되. 정소조 조금도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장을 하고 있어서 자, 예전 고전 소설은 좀 재밌는 게 여장을 하면 여자라고 속고요. 남장을 하면 남자라고 속아요. 자, 지금 주소저가 태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황혼이 되어 욕탕에 목욕하고 불전에 나가길 빌기를. 자, 주소조로 여장한 태자의 모습입니다. 태자의 소원을 빌 거예요. 분명 정당자와 배필이 되게 하시거든 이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 라고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뭐가 점을 칠 겁니다. 하며 돈을 던지니 빈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별표입니다. 고전소설의 정기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태자가 황제가 간택한 양씨와 혼이 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전 던지기는 전부 다 암시입니다. 정기성, 암시 기억을 해주세요. 주소자가 신통이 여겨 또 금전을 잡고 축원하기를 말하기를 황상께서 양경의 딸로 간택하였으니 만일 양씨를 퇴하할 수 있거든 금전이 스스로 방 밖에 내려주게 하소서. 이번에는 방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고 금전을 던지나 금전이 여러 번 돌다가 문 밖에 내려가는지라 문 밖에 내려갔습니다. 주소저 신기하게 여기던 차 정소조 또한 다가와 금전을 던지며 축원하기를 부친께서 전장에 나아가 성공하고 쉬 돌아오시게 하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게 해줘서 하고 금전을 던지니 이 금전은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죠? 방중에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요.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뭡니까?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죠. 소원대로 똑같이 일치하게 떨어져야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고전소설의 정기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정소저의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게 되겠습니다. 또다시 축원하고 재배하여 독축하기를 이 몸이 비록 여자이오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사오니 부친을 위로하러 전장에 나아가 선전하려 하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소서라고 되겠죠. 자, 이 말은요. 아버지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인 뜻이 되겠습니다. 하고 금전을 던지니 금전이 높이 올랐다가 방중에 내려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전수술의 정기성은 계속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정소저가 아버지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 공을 세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저 중에서 누가 기뻐할까요? 정소저가 기뻐하겠죠. 정소저 한편 기뻐하며 독촉하기를 이후로는 다시 험한 일이 없고 심중에 먹은 마음대로 되게 하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번에 또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심중에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중에 떨어졌죠.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소저 1이 일비하여 물러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저가 또 이제 대화를 하겠네요. 아버지가 전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슬픔과 자, 일희일비란 뜻이 뭐예요?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다는 뜻인데요. 슬픈 거는 어떤 것이죠? 아버지가 전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슬픔. 그리고 기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될 것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소저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은 주소저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동전 축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륭이 상반되는 것 같소이다. 주소저가 다시 위로하며 이는 다 팔자이오니 팔자라고 하는 부분은 운명론적 태도에 순응하는 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모든 것은 다 운명이니까 이거 순응해야 돼요. 너무 실망하지 마옵소서 하니 정소저 말하기 우리 피자 함께 하였으니 대강 말씀을 통해서 되었거니와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부친께서는 만리전장에 가시고 단 한 몸 의지할 곳이 막연하오니 가련하고 애연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며 서로 위로하더니 한 노승이 마침 들어오시며 말하기를 정원수 전장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 이 난국이 큰 근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소저의 첫 번째 동전 축사의 결과 일치하네요. 그러면 아까 동전 점치기가 모두 다 일치하게 됨으로써 정기성을 드러낸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 부분을 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주도록 하세요. 중략 보겠습니다. 중략 뒤 보겠습니다. 이때 정원수 여러 달 적진 중에 있어서 명이 경각에 있었더니 자 전장에서 위기 상황에 빠져있던 정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악남구 황제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 이르기를 이제 이 사람 고향에 돌아가 우리 황상을 배웠고 조상 향화를 받들고 정령 그리던 자식을 보겠도다 정소조를 보겠도다 하는데 밖에 한 장수 찾아와 원수를 기다리더라. 나와보니 소년이 대하며 앞에와 재배하고 뵙거늘 이라고 돼 있죠. 자, 소년이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네요. 이 소년이 과연 누굴까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정원수가 안남국 황제에게 항복을 받아낸 정소조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정원수 백수풍진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소년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남장 모티프는 남장을 하는 거라고 했죠. 전쟁에 나오느라 남장을 한 정소저를 소년이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아주 재밌는 부분은요. 자신의 딸인 정소저가 남장을 하게 되면 사람을 못 알아봐요. 바로 모르는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정원수가 얘기하네요. 제주가 용렬하여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황상을 생각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생전에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더니 천만으로 장군의 구조함을 이 장군은 누가 될까요? 위에 해당하는 소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소년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정소조입니다. 자, 정소조가 남장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 현재 중요한 점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장군의 구조함을 이며 종명을 보존하여 본국에 돌아가 부모와 자식을 상봉하게 하니 그 은혜를 어찌 만분의 일이나 갚으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제 비를 통해서는 정원수가 정소저와의 재회가 가능해진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정소저와의 하며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거늘 소저 그 말씀을 듣고 일이 일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자 그러면 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일희일비 하게 되는데요. 슬픈 이유와 기쁜 이유를 살펴봅시다. 기쁜 이유는요. 아버지를 다시 재회했어요. 슬픈 이유는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1이 1비 한 번 있었고 뒤에 1이 1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두었고요. 여러분도 꼭 잡아서 가길 바랍니다.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여식 정모는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잠깐 남자 되어 적진을 진정시키고 그간에 그리던 부친 일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불초하나마 부친을 위하고자 하였사오니 부친은 안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따옴표는요,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전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밝히는 정소저의 모습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저도 누구일까요? 정소저가 되겠죠. 하고 정소저도 눈물을 금치 못함이 그지없으니 정원수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하여 한참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진정하여 다시 보니 비록 남자 의복으로 환역하였으나 얼굴이 분명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작자미상 정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와 B는 선생님이 본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선지 4번이 정답이네요. A에는 특정 인물, 누구죠? 전장에 나간 부친이죠. 제외를 바라는 이유가, B에서는 특정 인물과의 제외가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능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소년이죠. 소년이 바로 정소저였죠. 정소저의 도움으로 부모와 자식의 재회가 가능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전 축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소저가 던졌습니다. 정낭자와 배필이 될 수 있는가? 동전이 예 라고 대답을 해줬죠. 주소저가 간태 때 양씨를 퇴할 수 있는가 물었는데 예 라고 되었어요. 자, 이 부분 본문에서도 선생님이 방박기라고 강조해 줬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께서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황상께서 양경의 딸로 간태가였으니 만약 양씨를 퇴할 수 있거든 금전이 방밖에 내려지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했었죠. 축사한 것과 동전이 떨어진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태자인 주소저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니은이 답과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두었고요. 디귿, 리을, 미음 보겠습니다. 디귿은 정소저가 질문을 하는데요. 부친이 전장에서 성공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요. 정소저가 또 묻습니다. 전장에 나아가 선전할 수 있는가? 예. 정소저가 묻네요. 이후 험한 일이 없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될 수 있는가? 예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동전이. 선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선지 1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동전을 던지는 인물은 바로 주소저고요. 동전의 위치인 방중을 보고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군. 자신이 바라는 일은 바로 정당자와 백필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답은 선지 2번이었어요. 니은에서 동전의 위치는 방밖이었고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꺼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치했기 때문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일치했기 때문에 간택된 양씨를 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겠죠.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3번, 4번, 5번도 살펴볼게요. 선지 3번 살펴볼게요. 디귿에서 동전의 위치는 방밖입니다. 동전을 던지는 인물은 정소저였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위치가 달랐죠. 해석되겠군. 맞는 선지입니다. 동전의 위치가 달랐죠. 부친이 전장에서 성공하고 쉽게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리을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요. 전장에 나아가서 내가 가서 선전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었고요. 정소저가 던졌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겠고 하고자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부친을 위해 전장에 나가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음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인 정소저가 방중으로 던졌죠. 던지니까 방중으로 떨어졌죠. 바라는 대로 나타났다 할 수 있겠군. 동전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일치할 경우에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였고요. 하나하나 해석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서는 답의 근거가 숨어 있길래요. 선생님이 미리 체크를 좀 해두었습니다.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소설에서 복장전환이라는 화소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준다. 복장전환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를 통해서 인물들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이성과 교우를 맺기 위해 복장전환이 사용된다. 왠지 예측이 가능한 선지일 것 같은데요. 틀린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주소저가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을 지닌 정소저를 보고 놀라는 것은 정소저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복장 전환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복장 전환을 하지 않고 여자인 상태였죠. 여자인 상태였는데 굉장히 멋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표시를 해두었는데 핵심 단어가 줄을 그은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장전환이라는 화소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인데요. 어떠한 의지요? 애정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장전환이 이성과의 교우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쓰였고 여자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고 거리낌이 없었죠. 선지 4번, 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 4번입니다. 여자 이호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했다고 한 정소저가 남자가 되어 적진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것에서 복장전환을 위한 한 인물이 자신의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끔 맞는 선지였죠. 선지 5번입니다. 정소저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소년 장수가 되었다는 것에서 인물이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장전환을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네, 선택했음 확인할 수 있겠군. 맞는 선지였습니다. 이 부분을요, 각각 맞는 선지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주면서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